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NCS 수리 능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리 능력은 네 가지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는 도표 분석 능력과 도표 작성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분석 능력에서는 도표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도표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설명할 것이고요. 출제 경향을 보시면 대부분 도표의 해석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표를 구하고 표에서 백분율, 증가율을 계산하는 것이요. 그리고 본문에 주어진 내용과 표가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표와 도표에서 개체 간 비교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구성 비례든가 증가율, 어떤 것들이 더 증가가 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더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표와 도표 해석 문제에서는 내용에서 표를 잘 해석하고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누가 잘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출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표 분석 능력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표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어떤 시험에 응시한 학생 수와 합격생 수를 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백분율 그리고 남자 여자의 비교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진 형태를 보시면 응시생 중에서 남자의 비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응시생 중에서 남자가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남자 응시생과 여자 응시생을 합쳤더니 15,446명인데 이 중에서 11,153은 72.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번에는 합격생 중에서 남자의 비율은 얼마인가? 합격생 중에서 전체 합격생이니까 2,692명이 전체 합격생이고요. 그 중에서 남자의 비율 이렇게 2,692분의 1,929 해서 71.7% 이러한 형식으로 구합니다. 응시생 중 그럼 응시생의 합계를 구하고요. 합격생 중 그러면 합격생의 합계를 구합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의 합격률과 여자의 합격률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응시생 중에서 합격생 비율은 어떻게 구하죠? 11,153명 중에서 1,929명이니까 17.4%입니다. 여학생들의 합격률은요. 4,293분의 763이 되겠죠. 그래서 17.8%. 이래서 여자의 합격률이 약간 더 높다. 이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를 작성하고 표를 해석하는 문제에서는 주로 백분율을 구하게 되어 있는데 표가 주어지면 가로 합계나 세로 합계를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적당한 백분율을 구하게 되고 그것을 비교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도표의 예입니다. 매출액의 계절 변동을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린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1995년서부터 97년까지 3년간의 매출액 그래프를 월별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12월 달에 가장 많이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절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제품이 어떤 계절에 가장 많이 팔리는지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은 모피 제품 같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여름에 잠깐 팔리는 것은 특별 세일 같은 것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매년 조금씩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한눈에 잘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잘 표시하는 것이 하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의 종류에는 선 그래프, 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서 그 중에 적당한 그래프 형태를 결정을 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해 줄 때 우리가 데이터를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선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래프는 시간적 추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시계열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적 추이를 표시하는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어진 표에서 타임에 관련된 그런 항목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선 그래프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매출액 자료가 있고요. 그 업계 전체에 매출액 자료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X축을 연도별로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전체적인 트렌드, 매출액 추이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91년도에는 이 회사는 업계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다가 10% 정도 이제 따라오고 95년도쯤 되니까 25% 정도를 차지하다가 2000년도에는 계속적으로 한 2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는 이 그래프로 보면 전체적인 추이를 잘 알 수 있는데 업계 전체를 보시면 92년서부터 95년까지는 정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라는 것은 97년 이후에 업계 전체의 매출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서 본 회사는 상승률이 그렇게까지 높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분발을 해야 될 차례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막대 그래프는 비교하고자 할 때, 대소관계를 비교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이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항목들의 성격이 동등한 성격일 때, 이럴 때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수량 간의 대소 관계를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죠. 그 다음에 7급, 5급의 순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자격증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보는 것보다 막대 그래프로 보게 되면 9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자격증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산점 자격증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비교하고자 할 때,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분류 기준이 같은 항목일 때, 이럴 때 막대 그래프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 원 그래프는 내역이나 내용의 구성비를 나타내고자 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이 분류하는 기준이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항목 간의 성격이 독립적이지 않고 무언가를 구성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원 그래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어떤 회사의 매출액이 필름, 복사기, 카메라, 인화지 이 매출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68이고요. 지금 누가 더 많이 팔고 있느냐 이런 것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원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보기가 좋습니다. 다음은 점 그래프입니다. 이 점 그래프는 X축과 Y축에 만나는 점들을 찍는 것인데 두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고자 할 때 많이 활용되는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많이 쓰면 이익도 많이 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광고비와 이익에 대해서 점 그래프로 표시한 것입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광고 비율이 1.8%인데 이익률은 1.7%였다. 여수는 1.9%였는데 1.5%였다. 이런 개별적인 값들을 가지고서 이 각
점포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가 잘 구별이 되지 않고 있을 때 이렇게 점 그래프를 이용하면 훨씬 우리가 보기가 쉽겠죠. 자, 광고비를 많이 쓰면 이익이 많아지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렇다면 데이터들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광고비를 적게 쓰니까 이익도 적게 나고요. 광고비를 많이 쓰니까 이익도 많이 나고, 이렇게 대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건 어쩐 일입니까? 이 영업소는 어떤 영업소들이죠? 광고비를 많이 쓰는데 반해서 이익률이 낮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영업소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쪽에 있는 영업소들은 어떻습니까? 예, 광고비를 적게 쓰는데 반해서 이익률은 굉장히 높은 것이죠. 예, 이쪽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는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점 그래프를 통해서 두 변수의 관계, 그리고 그 변수에 의해서 각 개체 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점 그래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층별 그래프입니다. 좀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표를 얻었는데 그 표가 시간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선 그래프죠. 그리고 동등한 항목들을 갖고 있어서 이 항목들 간의 비교도 원합니다. 그러면 막대 그래프 또는 구성비니까 원 그래프겠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래프가 층별 그래프입니다. 시간적 변화와 함께 크기, 구성비 이것들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온 예는 C사가 3개의 영업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영업소를 3개 갖고 있는데 영업소별로 매년 매출액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매출액도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매출액을 어떠한 영업소가 담당하고 있는지 구성비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추이를 보면, 이 추이를 보시면 이 두 번째 B 영업소는 이 선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파란색과 이 회색인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늘고 있구나 라는 시간적인 추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콤보 그래프입니다. 콤보, 합쳤다는 뜻이죠. 이 콤보 그래프는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단위가 다른 요소들을 한 그래프에 표시하고자 할 때 콤보 그래프가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거래량과 주가 지수요. 주가 지수는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래량은 뭐 100만 주, 200만 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위가 틀리죠. 그래서 이것을 한 그래프에 표시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Y축을 왼쪽과 오른쪽 따로따로 단위를 주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년간의 직업별 연봉 인상률 자료가 있는데 연도별 시간이 요소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전문직과 기술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X축을 시간으로 놓고 전문직, 기술직의 연봉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상률을 또 계산을 했어요. 인상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60에서 168로 늘었다는 것은 얼마 늘었죠? 8 늘었죠. 8을 뭘로 나눠줘야 됩니까? 160이에요? 168이에요? 8을 기준연도 값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168에서 160 빼고 나누기 160. 요것이 인상률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거 얼마큼 늘었죠? 12만큼 늘었죠. 얼마로 나눠졌습니까? 168로 나눠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상률을 계산을 하고 나면 인상률은 퍼센테이지죠. 이 표를 한꺼번에 우리가 표시를 하면 축의 크기가 맞지 않아서 이 표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콤보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인상률에 관련된 단위는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하고 평균 연봉에 관련된 자료는 이렇게 다른 단위로 표시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린 것을 콤보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수리 능력 중에 마지막 도표 작성 능력입니다. 도표 작성 능력에서는 표를 도표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자료의 성격에 따른 도표를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엑셀을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출제 문제는 얼마나 표를 적절하게 표현했는가, 도표의 종류를 잘 선택하였는가, 그때 제목과 축, 크기 등을 어떤 식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도표 작성 능력에서 나오는 출제 문제는 도표 해석 능력, 도표 분석 능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도표 해석 능력에서 보여주었던 그 도표들을 어떻게 엑셀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 그래프 그리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 매출액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삽입 가셔서 이 선 그래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축 자체가 1, 2, 3, 4, 5, 6, 5 되어 있죠. 이때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선택하시고, 이것이 X축이 가로축입니다. 지금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집 누르시고 X축 레이블을 연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연도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범례를 오른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이렇게 쓰면 이제 범례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계 전체가 위에 가 있고 자사가 지금 아래에 가 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바꾸시냐면 마우스 우측 버튼 데이터 선택하셔서 이 범례 항목에서 이 순서를 이렇게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보기가 좋게 나올 것입니다. 차트 제목은 매출액 변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 중에서 가로막대 그래프를 그린 것이죠. 가로막대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이것을 지금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 값들이 너무 길어서 잘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보기 좋게 하려고 가로막대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자, 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표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삽입 가셔서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신 다음에 2차원 가로막대형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을 준비 중인 공무원 자격시험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보통 가장 비율이 높은 것, 이것이 위에 와 있는데요. 엑셀에서 이대로 그리게 되면 제일 위에 있던 것이 맨 아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미국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축서식 가셔서요. 항목을 거꾸로 가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순서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전체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합계는 빼고 기타까지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가셔서 원 그래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빈도수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이 값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여기서 지금 항목 이름 넣으시고요. 그리고 값 넣으시고 100분율 이렇게 되시면 우리가 원하던 이 값들이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값은 빼고 100분율만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항목 값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워 주시고요. 딜리트 키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좀 더 바꿔주기 위해서 위에서 디자인에서 선택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형태로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점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점 그래프를 산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질 산자에다가 점 찍을 점해서 흩어지게 점을 찍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산점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형 차트로 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셀 값까지 합쳐서 분산형을 선택하시면요, 예, 이런 형태로 이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은 이 분산형 차트를 그릴 때는 딱 X축, Y축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삽입 가셔서 분산 차트 그리시고요. 예, 그리고 이 값에 이 점포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리고 다시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서식에서는 셀값, 셀값은 여기 셀들을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 영업소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Y값이나 지시선은 빼면 되겠죠.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는 점의 위쪽에다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자, 기준선을 아까 그렸었는데 그 기준선이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X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축 서식 누르신 다음에 축 서식에서 축 옵션으로 단위를 평균 4.5라고 써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렇게 한 선만 그어집니다. 여기도 이 평균이 2.6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하시고 여기에 2.6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산점도가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층별 그래프입니다. 어떤 회사의 영업소별로 매출액 추이를 표시한 것입니다. 엑셀에 데이터 입력하시고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 가셔서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십니다. 예, 그러면 각 영업소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영업소 3개를 합친 그림을 그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지 않고요. 삽입 가셔서 누적형을 선택합니다. 누적형 선택하시면 이렇게 각 영업소별로 또 그리고 전체 합계도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여기에 차트 요소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선 누르시고 계열선 누르시면 이렇게 층별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계열선 누르시고 계열선 서식에서 이렇게 대시로 만들면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콤보 그래프입니다. 단위가 다른 그래프들을 한 화면에 보이고 할 때 그때 Y축 양쪽으로 단위를 다르게 해서 우리가 표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문직의 연봉과 기술직의 연봉을 입력한 다음에 인상률을 각각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상률을 구할 수가 없죠. 둘째 인상률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퀄 하시고 얼마가 늘었습니까? 168에서 160을 빼주시면 되겠죠.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나를 구하신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바꾸시고요. 좀 늘려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선택하시고 삽입 가셔서 막대 그래프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분까지 나와 있죠. 이 구분은 지워야 되겠죠. 예. 전문직 연봉과 기술직 연봉, 전문직 인상률, 기술직 인상률인데 그 전문직 인상률하고 기술직 인상률은 이 단위에 비해서는 1도 안 되니까 값들이 굉장히 적게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차트 종류 변경 뭘로 바꾼다고요? 콤보요. 그러면 연봉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고요. 인상률은 꺾은 선형으로 할 텐데 보조축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연봉은 왼쪽 축에 단위를 쓰고요. 그다음 인상률은 오른쪽 축에 단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콤보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손을 보면 이렇게 완성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실전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 직접 강의실에서 만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수리 능력 1, 2, 3편 전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